그 저번에 우리 언플하면서 음식료는 했었고 네. 오늘은 이제 의류업종 프리뷰하면서 실적들도 나왔잖아요 지금. 네. 그 나온 것들 오늘 나온 게 뭐였죠? 영업무역 이거 프리뷰입니다. 프리뷰였어 네네. 그것도. SJ그룹 같은 것들이 나왔었구나 실적이. 커버는 안 하지만 하여튼 의류업종들 중에서 네, 커버는 아직 안 하고 있어가지고. 잘들 나오는 것 같더라고 의류업종들이. 그래서 의류업종 전체를 프리뷰하고 하여튼 뭐 얘기 좀 합시다. 그래서 이제 언플 자료에서 보면 24페이지 내용인데 이거부터 얘기할까요? 네. 네. 의류는 지금 음식료보다는 훨씬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업종인데 일단 의류 업종 이제 오버윗을 제시하고 탑픽은 여전히 FNF지만 다른 종목도 여전히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이제 연간 전체로 해서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커버를 안 했었지만 네. 한샘 뭐 한섬. 한섬 뭐 SJ그룹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되는데 그런 것들도 다들 갔다 오긴 하셨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의류업종이 좋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주요 OEM 기업들한테 좀 더 빨리 이제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뭐 영업무역 이런 것들. 네, 영업무역, 한세실업 그리고 네. 중장기적으로는 경기 정상화나 소비 살아나는 거 비례해서 이제 주요 브랜드사들이 좀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랑 해외에 나눠서 간단하게 업황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주목할 점은 국내 소비가 돌아서는 모습이 확인된 점입니다. 제가 이니 자료에서 이제 그동안 국내에 약간 이제 특이했던 점이 소비 심리가 먼저 돌아선 반면에 실제 소매 판매는 안 돌아서고 있는 그 갭이 관찰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 그림 26, 27 보시면 2월을 기점으로 소매 판매 추이가 이제 플러스 YOY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혜영 연구원이랑 한국 GDP 했는데 네. 이쪽이 좋아지고 있는 거는 GDP에서 다 확인되고 있는. 네, 그러니까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동시에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뭐 좋아지는 거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로 이제 유통 파트 내용에도 있었지만 패션이랑 의류 쪽이 올라오고 있는 게 약간 특이상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이런 추이고 실제로 한섬이라던가 이런 데서 뭐 확인을 해보니까 3월 중순을 기점으로 백화점이라던가 이런 주요 채널들 뭐 트래픽, 매출 이런 거 붙는 게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여기까지였고 저는 해외 모멘텀을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뭐 국내는 어느 정도 가면 멈출 수 있으니까. 네. 오히려 미국 쪽 같은 데 말하는 거죠. 네, 미국도 오늘 아침에 그 미국장 이후 그 코멘트 보니까 의류 기업들 굉장히 많이 오르고 맞아요. 어제 미국에서 네. 의류 업종이 정말 세게 올랐죠. 네, 있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많이 오른 게 지금이 뭐 처음 있던 것도 아니고 연초 이후부터 굉장히 빠르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국내보다 몇 개월 선행해서 이 심리가 붙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 심리가 그렇게 크게 안 올라온 반면 소매 판매는 실제로 이제 따박따박 붙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연초 이후에 테피스트리, 아디다스 아니면 LVMH, 엘브렌즈 이런 주요 해외 의류 기업들이 전부 다 주가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이 많았는데 실제로 26페이지를 보시면 네, 그림 32 그리고 그림 34 보겠습니다. 이게 미국 부문별 월간 트래픽 추이인데요. 소매 트래픽 추이인데 그 2월까지는 그 YOY로 계속 50% 정도 마이너스가 나다가 3월에 30% 정도 플러스가 처음으로 났고 4월에 3000% 트래픽이 붙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국내는 뭐 그 코로나가 있더라도 주요 오프라인 채널이 락다운 수준까지는 가지 않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매장 폐쇄, 락다운 이런 게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3월 말에서 4월 초 이때를 기점으로 트래픽이 이제 YOY로 좀 굉장히 크게 반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그림 34 보시면 실제로 동일 매장 달러당 성장률도 지금 굉장히 크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3월 기준인데 아마 4월엔 더 높게 올라올 거고요. 그리고 그림 33번 보시면
그동안 이제 주요 채널, 백화점 채널이 살아나냐 안 살아나냐 이걸 중점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 마이너스권이지만 매출도 이제 감익폭을 줄이고 있다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업황을 토대로 그림 35 보시면 지금 재고 대 판매 비율이 꾸준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거의 의미는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그 미국에서 그 각 OEM사들한테 수주를 좀 많이 땡겼었는데 그 땡겼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되는 게 훨씬 많아가지고 재고 대 판매 비율이 꾸준하게 내려가고 있다. 이게 내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줄래요? 네. 그러니까 재고 쌓이는 게 수주 넣어서 재고 쌓이는 게 맞느냐 아니면 판매되는 게 빠르느냐 이거에 그건 이걸 볼 수 있는 비율인데 꾸준히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재고 수주로 땡겨온 속도보다 판매되는 게 훨씬 더 많이 빠르다. 팔린다는 얘기네. 네. 이게 왜냐면 일부 제조업에서 여러 것들이 지금 최근에 재고가 좀 쌓이는 것들도 있거든. 네. 근데 의류 쪽은 재고보다 판매가 더 빠르다면 굉장히 좋은 신호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림 35를 이제 이니 자료부터 중점 그 데이터로 보고 있고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꾸준하게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영업무역이라던가 한세나 주요 OEM들이 일제히 수주 물량이 올랐는데 이게 빠른 시일 내에는 꺾이지 않고 더 수주를 많이 할 수도 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국내 브랜드 업체들 다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유통업체에서 백화점 얘기하듯이 아까 심지어 영문 얘기했지만 그런데 실제 지금 그것들은 좀 움직였고 네. 지금 봐야 되는 건 오히려 OEM 업체들처럼 미국 쪽이 좋아지고 판매가 늘고 있고 재고 쌓이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 그쪽이 더 기회가 있다. 네. 네, 계속 더 내려가면은 지금 수주 넣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수주를 많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미국 시장 중심으로 해외 시장을 그 전방 시장으로 갖는 국내 주요 OEM 기업들을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큰 기업 중에선 영원이랑 그 한세실업 이렇게 두 개 볼 수 있고 그 외에도 좀 작은 기업들도 꽤 많아요. 화승이라던가 아니면은 백산, JS 코퍼레이션 이런 기업들도 꽤 많습니다. 오늘 사실 이거는 저번에 이제 월보 비슷하게 나왔던 거고 오늘 나건 영업무역부터 한번 얘기를 할까요? 네. 영업무역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이제 항상 영업무역을 보면 드는 생각은 그 영업무역이 갖고 있는 노스페이스? 고객사요? 노스페이스 같은 것들. 네네. 그런 것들은 다 영업무역 홀딩스의 밑에 있는 거잖아요. 영업무역과 관련이 없잖아. 그러니까 잘 굳이 모르는구나. 그렇진 않고 그거 아니야? 구조가 이제 영업무역이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그래? 곳이 그런 스포츠사 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관 짓기에는 아니 좀 영업무역 자체 브랜드 하여튼 이게 홀딩스가 더 좋다고들 항상 했던 기억이 있어서 다음에 한번 얘기합시다 이거는. 네. 일단 오늘 영업무역부터 그러면. 네. 그래서 오늘 영업무역이랑 한세실업 약간 TP를 좀 조금씩 상향하는 프리뷰 자료를 냈었는데 일단 두 개 합쳐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좋을 거라고 당연히 보고 있지만 그래도 먼저 모멘텀 받을 수 있는 게 OEM 쪽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그동안 좀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다른 의료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올라온 주가 레벨에서 어디까지 더 나갈 수 있을까, 어디까지 더 오를 수 있을까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룸을 여기서 더 크게 보고 있진 않아요. 밸류는 어때요? 지금 밸류도 굉장히 싼 상황이에요. 싸네. 10배에다가 네. PBR 0.9. 밸류는 영업무역 원래 밸류가 좀 쌌던 기업이고요. 히스토리칼로 보면은 좀 밴드에서 중간 넘어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그러니까 네, 좀 올라왔는데 예전에는 좀 더 쌌었어요. 밸류에이션이 지금 올라온 수준도 뭐 10배 정도면 굉장히 좀 싸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원이랑 한세의 이제 1분기 실적은 당연히 수주가 탑바이어 중심으로 올라가니까 안정적으로 실적이 올라갈 거고요. 다만 그 둘 다 달러 기준으로는 매출이 굉장히 증액이 잘 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환율이 우호적인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원화 기준으로는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증액이 나진 않아요. 달러가 강해지면 훨씬 좋아지는 거야? 약해져야 좋아지는 거야? 나도 이게 헷갈려가지고 오래간만에 보니까
한번 나중에 한번 체크해보고 네. 우리 잘못 말했으면 체크해서 얘기하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작년 1분기 대비해서 그 지금 환율이 한 6.7%그 정도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따라 약해서 부정적이다. 네, 약해서 부정적이고 그리고 또 하나 OEM의 공통적인 리스크 이게 클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리스크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저는 지금 이제 운송 쪽 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비싸니까. 네. 이제 운송 그 해운비 많이 올라왔다는 기사도 최근에 많이 나왔을 텐데요. 한 3월 중순부터 동남아 쪽에 뭐 해운 운송 사실이 있다 이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뭔지 여쭤보니까 그 이제 중국 쪽에서 소비랑 생산 이런 게 굉장히 빠르게 1, 2월부터 살아나다 보니까 그 컨테이너 박스라던가 이런 컨테이너선 이런 걸 다 중국이 빨아들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량이 나갈 컨테이너 선이 없다 이런 말이 이제 3월 중순에 굉장히 많이 돌았었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게 풀렸느냐 여쭤보니까 이제 컨테이너선 관련해서 풀린 건 맞는데 물류비는 그래도 상반기 동안 좀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을 하기로는 지금 이제 원자재 가격도 그렇죠. 올라오잖아요. 네, 이렇게 그거 운송비 때문에 원자재 가격도 좀 많이 올라왔고 또 이제 컨테이너 박스를 쓰는 원자재 그리고 안 쓰는 원자재 이런 걸 비교해 보면 쓰는 원자재가 가격이 훨씬 빨리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걸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시그널은 물류비 차질이 생각보다는 좀 더 길게 지속되고 있구나. 이런 이제 OEM 기업들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 보자면 일단 영업무역이랑 한세실업의 큰 차이점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자면 영업무역은 스포츠사 위주로 고객사를 가지고 있고 한세실업은 캐주얼 유통 의료들 그쪽으로 가지고 있어서 사실 그 밑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기에는 한세실업이 약간 더 가벼운 그런 느낌입니다. 영업무역은 그리고 이제 각자 OEM 말고 각자 사업부가 있었는데 영업무역은 지금 자전거 사업부를 하는 스콧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OEM보다 잘 되고 있어요. 30% 이 정도 이제 늘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반면에 한세는 작년 10월을 기점으로 밑에 한세 MK 들고 있었던 걸 떼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그게 사라져서 반영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세 같은 경우는 그 매출액 전망을 보면 한세 MK가 그 적자가 나던 거였는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액은 줄고 이제 이익은 조금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한세 MK 효과를 제거하면은 매출도 한 7.5%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한세실업의 PPA 매출이 좀 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올해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의류로만 그만큼 그 매출을 낼 수 있다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두 기업 모두 외형 확장이 되고 그 이제 OEM 기업들도 작년에 시장 정리가 많이 되면서 작은 기업들도 많이 없어지고 그랬는데 그 상황 하에서 두 기업 모두 좀 시장 지배력을 늘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구조적인 좀 제가 요즘 많이 찾는 게 턴어라운드거든요. 어떤 네. 산업이 좀 컨솔리데이션 돼가지고 살아남은 애들의 잔치가 벌어질 거냐 이걸 찾는데 OEM 쪽도 그렇다는 거야? 나 그렇게 많이 안 없어진 것 같은데 많이 없어졌어요. 네, 그 제 이니 자료에서 하나 파트로 떼서 설명을 드렸는데 작년에 OEM에서 가장 크게 두드러졌던 현상이 그 플레이어도 콘솔리데이션이 많이 일어났고 그 고객사들 쪽도 콘솔리데이션 많이 일어나서 작은 기업들 다 퇴출됐고 이건 어차피 글로벌 그럼 전체적으로 좋은 건데 확실히. 네, 글로벌 전체적으로 경쟁하니까 그런 글로벌 전체로 해서 작은 기업들이 많이 좀 정리가 됐고 사실 그 고객사들도 약간 약했던 기업들은 막 매장 폐쇄되고 이러면서 많이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양방에서 좀 대형사 위주로 재편되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괜찮네. 나 아까 시작할 때는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면 한세 시업도 그렇지만 영업무역은 글로벌하게 그런 좀 메이커들이니까
네, 둘 다 글로벌 그치? 메이커 들고 있어요. 그래요. 좀 더 진행 더 말한 건가요, 그러면? 네, 이거는 거의 정리를. 그래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실 시작하기 때 저는 최근에 제 방에서 밖에 보면 더 현대백화점이 보이는데 그 전광판 큰 거에 보면 맨날 한섬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섬 광고 나오면서 한섬 계속 주가 계속 올라가길래 아 우리 업종 우리가 좀 빨리 더 해야 되는데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번 월보에서 우리 심지연 연구원은 아 그것도 좋은 거 알겠는데 OEM을 보자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내가 네네. 좀 특이했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결론은 결국 많은 컨솔리데이션이 되어 있고 미국 경기 살아나면서 네. 특히 아까 그 데이터 상당히 의미 있네요. 판매 네. 재고 쌓는 것보다 판매가 더 되고 있다. 네. 그 그래서 트렌드 보면은 의류 내에서도 세부적으로 그냥 들어가는 타이밍 그리고 빠지는 타이밍 이거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같이 갖는 건 맞고 한섬도 제가 커버는 안 하는데 이게 이제 백화점 쪽으로 그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건 맞으니까 이제 한섬 이런 백화점 익스포저 있는 기업들 한섬이나 JS 이런 쪽도 확실히 이제 뭐 상반기 때 강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좀 더 우리가 해서 자료로 말해야 될 것 같고. 그럼 오늘 자료에서 그냥 영업무역 그다음에 한세실업 바이콜 이 정도로 얘기해도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죠. 예. 함께 고민하시죠.